김건희 씨가 받은 선물 리스트를 검찰이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리스트를 한번 쫙 뽑아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사진이 있으면 그때그때 좀 보여주세요. 먼저 제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선물 리스트.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300만 원 정도 되는 거. 통일교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 6천만 원. 샤넬백 2개 각각 1,000만 원. 거기다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건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리고 로봇 개업체 사장 서 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시계 5천만 원. 이건 뭐 서 씨는 나는 이거 뇌물로 준 거 아닙니다. 나중에 받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안 보고 특검은 그렇게 안 보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5돈.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죠. 21g으로부터 받은 디올 자켓, 디올 벨트, 디올 팔찌. 김기현 의원 부인으로부터 받은 로저 비비의 클러치 100만 원대. 이렇게 일단 선물 리스트 한 8건 정도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박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저게 달까 싶고요. 일단 드러난 것만 저거잖아요.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근데 저 정도라면 드러나지 않은 게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저는 이제 김건희 씨 2가지인데요. 하나는 결국 이제 권력을 저렇게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데 사용한 거고 본인의 권력도 아니면서. 그리고 저분은 약간 무슨 명품 중독? 그러니까 약간 비정상적 허영심? 왜냐하면 저는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그 지난번에 어딥니까? 명성하고 침소 들어갔다고 굉장히 굉장히 기이한 행동이라고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 소장품들을 빌려다가 1년 동안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진품은 아닙니다. 가품이 소품들. 소품. 그 안에 전시되어 있는 소품들. 그리고 1년 동안 그걸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진품인 줄 알고 가져갔나?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허영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물을 준 걸 보면은 그런 스타일인 거를 다 주면서 알고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호에 맞추는 그러니까 책을 거고. 좋아했으면 아마 책을 선물했을 거고. 근데 그럴 리가 없으니까 책은 버렸잖아요. 명품 좋아한다더라.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그거 발견했지 않습니까? 누가 선물로 준 책은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이 좀 이렇게 받는 사람 취향을 생각해서 주게 되는데 지금 이 보면 약간 어떤 스타일이었는지를 다 파악하고 준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김기현 그 의원의 변명은 그냥 뭐 관례상으로 줬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관례는 이런 겁니까? 대통령 부인한테 당대표 부인이 뭐 100만 원짜리라고는 하지만 면접에 선물하고 전당대회 때 도와줘서 감사하다. 전당대회 때 김건희가 도와주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때문에 저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닌지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인이 이제 사인이잖아요. 부인이 부인한테 준 거라서 이게 적용은 복잡해요. 어떻게? 그죠. 그게 뇌물죄 적용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결국 김기현이 윤석열한테 준 건데 그 각 공범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명품 중독, 뭐 뇌물 중독 우리 서영주 소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당사자들은 또 준 사람이나 받은 김건희 씨나 정말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당에서 이렇게 자리를 하나 맡으면 선물을 줘야 되나? 내가 그걸 못해서 이렇게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걸 못하셨네. 사실 스스로 좀 돌이켜봤어요. 우리 당이 이런가? 당대표 됐다고 당대표 부인이 영부인한테 선물을 주는 게 관례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모르는 또 이면에 무슨 정치 문화가 있나? 뭐 이렇게 그런 자괴감이 들더라고. 자괴감이.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겉돌고 있던 이방인이었나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이 우선 들고요. 자기 실력으로 그리고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떳떳하게 심판받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코스모스님이 안 그래도 쓰셨네요. 김근식 교수님은 선물을 주셨어야죠 하면서. 여기 IM 럭키님이 쓴 댓글이 기가 막히네요. 뭐라고? 로저 비비에 말고 샤넬 줬어야 김기현이 안 쫓겨났을 텐데. 2023년 전당대회 끝나고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전당대회 출마자가 접니다. 그러네. 제가 그 가방을 줬었어야 돼요. 좀 더 비싼 걸 줬어요. 그 사회적 예의를 제가 표했었어야 그래도 청년 최고위원으로 됐을 텐데. 사회적 예의가 없네. 예의가 없어가지고. 혼자 하기 부담스러우면 천하배랑 돈 합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천하람 대표 이런 걸 못해가지고 대표에 당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안 됐으면 그걸 나한테 알려줬어야 되는데. 몰랐지도 않은 선배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웃고 있는데 참 이게 어처구니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리를 뭐를 주고받아서 얻을 수 있다. 이게 나라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싶어요. 근데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사실 좀 로저비에 이게 뭐 그렇게 많이 고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명품백에 속하고 저는 그 편지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아, 김건희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개입했구나, 윤석열보단 선거를. 왜 그러냐면 통일교하고 이 통화한 녹취도 나오는 거 보면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도 했었고 앞으로 한 번 더 도와달라는 얘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사실상 이 선거를 좌지우지 하지 않았나. 공천도 그렇고 당내 어떤 당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와의 어떤 문자 메시지들이 공개될 때도 이것도 왜 그 대통령 배우자가 당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 자체가 이미 저는 깊숙이 개입돼 있어서 김기현 전 의원이 대표가 됐던 것은 김건희 씨가 여러모로 도왔다는 거를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썼죠. 사실 그때도 소문은 있었잖아요. 대통령 위에 영부인 있다. 근데 이게 그냥 소문 정도 정말로 그렇게까지 왕성하게 뭔가 영향력을 발휘했겠어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였던 건가? 편지 안 써요. 그냥 사회적 예의면 그냥 이거 하나 좀 쓰십시오 하고 주지 편지 쓰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전당대회 직전에 여론조사하면 5등 나오던 분이 결국에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무 말도 하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안철수 의원 찍어 누르고 나경원 의원 무슨 연판장 돌리고 그 이전에 유승민 의원 출마 봉쇄하려고 룰을 바꿔가지고 꼴대 옮기고 별의별 일이 다 있던 전당대회예요. 근데 이제 그 전당대회에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가 누군지가 이걸 통해서 저는 확인이 된다고 보고요. 참 어디까지 김건희 씨의 기행이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12월 말이면 수사 끝내야 되잖아요. 특검 수사는. 네. 끝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특검은 법적으로도 연장이 안 돼요. 그럼 결국에 이제 사건이 다시 경찰이나 뭐 이렇게 넘어야 될 상황이에요. 이대로 그냥 덮을 수는 없잖아요. 저렇게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내란보다 김건희 지금 의혹이 훨씬 더 길게 가게 생겼어요. 어허. 국민의힘은 계속 여기서 허우적거릴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인 총장님. 저는 이거 이제 특검 시한을 정해놓고 특검하고 있는데 이 특검 시한 끝나고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물론 뭐 9월 달에 폐지된다고 하지만 계속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건희 여사의 지금 나오는 혐의들이 특검법상 명시되어 있는 그 주 피의 사실들 도이치모터스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온데간데 없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별건 수로 나오는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받은 그 명품이나 선물들의 목록의 어떤 목적성을 보면 건진 법사의 청탁이라든지 서희건설 대기업 그리고 뭐 이배용 국가원장의 공직 김상민 부장검사 등등 지금 안 낀 데가 없어요. 이런 걸 보니까 진짜 V제로는 김건희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하게 되는 거고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 호의는 돼지고기까지다.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유 없는 명품백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전부 다 받은 것들 전부 다 잘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아, 그렇게 영부인한테 고가의 선물을 줘야 뭐가 돌아간다더라라는 얘기가 그렇지 않고서 다 이렇게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할 리가 없고 한번 거절했었으면 야 줘도 안 돼. 그렇죠. 이렇게 됐었을 당연하죠.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 시도를 했을 때 안 그게 받는데. 바뀌었으면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받으니까 받았다. 그리고 좋아한다더라 소문이 나는 거고 거기에 우리는 이제 네이다망에 그걸 걸릴 수도 없었던 그 거고. 소문을 김근식 교수님 못 들었구나. 아니, 들었어도 우리가 할 사람은 아니고 제가 이제 좀 너무 이제 업돼 있으니까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명품을 좋아하는 허영에 있는 그 김건희 씨의 심리 상태를 보면요. 네. 이건 좀 유튜브니까 말씀드리면 본인의 자존감이나 본인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명품에 집착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을 집착 안 해요. 아니, 본인이 명품인데 왜 명품으로 휘둘러야 됩니까? 멋집니다. 그러니까 해야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김건희 씨의 이 명품 사랑은 본인이 허한 거야. 그리고 본인이 명품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자꾸 명품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명품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명품인데 무슨 명품이 필요해? 그 사모님 의견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듣진 않죠. 사모님께서 항소하시겠는데요. 거의 형수를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훈육하는 거죠 우리가. 남편이 주는 명품 선물은 감사할 그건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조금 하는데 다른 차원일 명품이 겁니다. 어딘지도 모르겠고 명품의 그 라벨도 모르겠고. 일단 정말 몰라요. 진짜 샤넬, 몰라요, 분들은. 디올 이런 건 들어봤는데 로저 비비에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원래 흔한 건 아니죠. 로저 비베가 네. 그 웨딩 슈즈로 유명한. 신발로 유명한 우리 분이죠. 이긴 총장은 좀 안 해 그런 걸. 이기인 총장이 왜냐면 와이프가 이걸 되게 원했었거든요. 근데 못 해줬어 내가. 미안해 마음이 돈이 아파. 없다. 왜냐면 그게 네모난 화려한 찡이 박혀 있는 웨딩 슈즈로 되게 유명하고
이게 플랫 슈즈로 유명해가지고 잘한다. 이쁘기도 이쁜데 네. 되게 편안하니까. 특검 때 신고 왔던 그래서 이 슈즈죠. 심지어 로저 비비의 웨딩 슈즈를 대여하는 업체까지 있어요. 아, 진짜요? 그 정도면. 아. 김건희가 특검 출석할 때 KT 그때 신은 신발이 로저 비비의 신발. 그 뭐 저기 이긴 우리 셰프가 플랫 슈즈. 사주려고 했는데 못 사줬대. 눈물의 가서 로저 눈물의 비비에. 로저 비비. 눈물의 여보 로저 비비에. 미안해. 근데 영상 편지 한번 써야겠다. 여보 당신은 명품이야. 저는 이 김건희를 연구하게 돼요. 네. 연구하게 되는 게 왜 이렇게 명품에 집착하고 사람들한테 이 김건희 씨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쵸. 나름대로 본인 엄마랑 여러 가지를 많지. 해서 주가 조작도 해서 돈이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살 수 있는데 받는 걸 즐겼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받는 게 대가성이 없는 명품은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아니 와이프한테 사주는 거야. 내 와이프니까 사주면 본인도 편하고 가정이 이제 좀 평화로워지니까 사줄 수 있지만 이거는 대가가 없는 명품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받는 것도 굉장히 그 말하자면은 좀 부끄럽습니다. 그 로봇 사업자는 부인하고 있으나 그 시계 받을 때 어땠어요? 저 그런 시계 어떻게 하면 찰 수 있느냐 좋아 보인다. 사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보기에도. 그다음에 샤넬백도 2개를 받았는데 자기가 쓰고 싶은 걸 다시 바꿔와요. 그치. 그 네임으로 바꿔서 또 써요. 활용해요. 부지런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알뜰해. 이 김건희라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도 죄의식이 없는 공적 마인드까지 안 가더라도 인격적으로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고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나 아니면 즐긴 건데 수준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이 커머나 컨텐츠고 본인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갑이 돼본 적이 없는 거죠. 늘 을로서 뭔가 부탁하고 이렇게 사업적으로 그런 그 지위에 있다가 대통령 부인이 되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서 줄을 서고 뭘 물건을 갖다 주네? 이래도 되나? 라는 게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어떤 그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편지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잖아요. 네, 대부분 없애거든요. 네. 그대로 보관하는 걸 보면 그걸 보면서 즐겼을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됐어. 나 훌륭해 김건희. 그런 너 거 잘했어. 이러지 않았을까 자. 싶어서 서 소장님 안색이 밝아지셨어요. 주제 바뀌니까 안색이 밝아지셨네. 밝아지셨어요. 힘들었어요. 밝아지셨어요. 자, 세 번째 주제 넘어가도 될까요? 이건 네. 뭐 만장일치로 지금 해석이 됐으니까